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잊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농단 여전히 진상규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법농단은 법정에선 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꿨는데요. 그중에 한명숙 전 총리도 있습니다.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만호 비망록과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사실들을 토대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의 추가 확진이 발생해서 해당 학생들이 재학하는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등교하지 말 것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원격 수업 연장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확진자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각급 학교도 비상이죠. 인천시는 66곳의 고3 학생 전원을 귀가 조치시켰는데요.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민생 위기에 놓여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마이크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슈퍼여당의 시대가 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시간에 충분히 개혁을 완수하는지 또 방향은 맞는지 정의당이 방향타 역할을 하겠다라고.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쓴맛을 본 정의당, 데스노트의 위력도 민생을 대표하던 이미지도 흔들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신임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영화 기생충 번역의 숨은 공신으로 알려진 번역가 달시 파켓, 이분이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들꽃 영화상 이야기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고요. 또 한교익 칼럼니스트 강영주 안아파 의원 원장이 들려주는 5.18의 상징적인 음식 주먹밥 이야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 또 유튜브로 팟빵 라이브로 그리고 94.5MHz FM 라디오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5월 20일 목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2007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사건인데요. 최근 뉴스타파가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여권 내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공식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열린 법사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는데요.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고 한만호 씨 비망록 관련 진상조사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스타파가 공개한 고 한만호 씨 비망록 전체 분량이 한 12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상당한 분량인데 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그중 일부만 공개됐습니다. 네.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조작 사건이고 검찰이 이것을 만들어냈다, 다 답을 정해놓고 이끌어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그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보도를 통해서 저도 접했는데요. 보도 자체에서 소개된 내용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조사,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회유하기도 하고요. 검사가 직접 협박하기도 했고 그 남은 뭐 형기 이런 것 가지고 말이죠. 이 검찰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 같은데 만일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이런 말이 왜 밖으로 나오지 않았었던 걸까요? 실제로는 이제 이 비망록이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이 됐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재판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사건 관계인들은 봤다는 건데 왜 이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밖으로 안 나왔는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예. 지금 일단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재판부에 제출된 한만호 씨 비망록은 조금 짜집게 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유리한 것을 추려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한만호 비망록이 이미 재판부에 들어갔고 그 재판부가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재판이 문제없다. 또 이런 식의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진영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저도 그 문제의 기사를 좀 한번 봤거든요. 예. 검찰 측 입장을 전달하는 식으로 방금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미 증거로 제출됐었고 그래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거친 거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비망록이라는 것이 새로울 것도 없고 의혹을 가질 것도 없다. 이렇게 검찰 측 입장이라고 소개가 돼 있던데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후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사법농단입니다. 2018년도에 많이 공개됐었던. 예. 그 당시에 그 법원이 자체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TF에서 공개한 사법농단 관련된 문건이 196건이었습니다. 예. 이 중에 적어도 2건 이상에서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언급되는 내용이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되고 예.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그 설득의 키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그렇다면은 문건 내용은 한명숙 사건이 무죄가 난다면 상고법원이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대국회 설득 전략이라는 문건에서는 좀 더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후에 드러난 이 사법농단 그리고 사법농단에서 나왔던 이 문건들과 합쳐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이 이 비망록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거친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예. 맞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부 쪽에서는 그 상고법원 때문에 그 문건을 보면은 그렇게 네. 재판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검찰은 그러면은 그 한만호 비망록에 보면은 이게 협박하고 이렇게 회유해서 증거를 조작한 건데 뭐 몇십 차례 불러가지고 우리가 불러주는 대로 너는 이야기만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랬던 이유는 선거에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명확하게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비망록 자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읽혀지죠. 예. 이 이제 비망록에 적혀져 있는 내용 중에 뭐 서울시장 선거는 하나만화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 웃고 예. 이랬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정치적 의도, 특히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은 재심을 하겠다는 이야기십니까? 사실은 뭐 저희들이 뭐 이거를 재심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예. 적어도 지금 드러난 의혹들 그리고 그 의혹들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된다. 예. 그 정도 현재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비망록을 작성한 한만호 씨는 이미 사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비망록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게 재조사 들어가면 진실 규명이 가능해질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드는 건 사실인데요. 네, 뭐 비망록을 남겼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돌아가셨죠.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뭐 아는 바로는 그런 비망록의 정확성에 대해서 진술해줄 다른 주변인들이라고 예.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특히 비망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해당되는 판사들은 다 존재하고 있고, 특히 뭐 예. 현직에도 있기 때문에 예. 진상규명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도 아직 있고 또 네. 한명숙 총리 판결 2주 전에 양승태 박근혜 독대도 있었고 말이죠. 네. 예. 그러면 그것은 뭐 그렇다고 보는데 이 검찰 당시 한명숙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지금의 검찰 소위 말하는 실세들이란 말이죠. 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렇다면은 재조사 들어갔을 때 지금 네. 검찰에 협조가 필요할 때는 협조를 해주겠느냐 이런 의문도 생겨요.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정식적인 그 절차에 들어갔을 때 혹시나 뭐 만약에 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조를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예. 그 검찰에서는 한만호 씨가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던데요. 이 비망록 내용의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비망록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사를 둘러싼 정황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법농단 관련된 문건의 내용 이거 비춰봤을 때 이게 다 거짓말이다, 다 허위다, 뭐 다 소설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예. 그 한만호 씨 비망록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언론에 대한 비판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 언론이 검찰이 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것 아니냐. 내가 직접 당해보니까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뭐, 근데 네. 최근에 뭐 유시민 전 장관 관련 채널A 사건도 그렇고요.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게 아니냐. 한만호 비망록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뭐 그런 그 내용도 담겨 있었죠. 예.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채널A 뭐 아직 뭐 다 진상이 규명된 건 아니지만 예. 유사한 그 내용의 어떤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또 언론인들의 자성을 다루는 여러 포에서도 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차제에 조금 더 밝혀질 수 있다면 그래서 뭔가 좀 제도나 문화가 바뀔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러나 언론개혁은 뭐 법과 제도를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건 뭐 언론 내부의 자정작용도 필요할 테고 뭐 소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 그러나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를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177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구체성으로 그런 걸 또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그 20대 국회가 통과시켰던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후속 작업들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외에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몇 가지 제도 개선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위해서 사건 배당을 투명하게 한다든지, 검사들에 대한 여러 평가들 이런 것들도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좀 수평적으로 검찰 내부의 문화를 바꾼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동시에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입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좀 골라서 입법적으로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7월에 공수처 설치가 예정돼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그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2명의 위원을 야당이 추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 쪽 협조가 필수적인 건 또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기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이거는 뭐 최근 현안 관계인데요. 윤미향 당선인 관련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은 지금 정확히 어떻습니까? 뭐 당대표 입장은 다르고 의원들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강원식 그 수석대변인 발로
입장을 낸 것이 현재 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 외부의 공익감사를 받기로 했고 또 예. 관련 부처들의 감사나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감사 그리고 정부 부처의 점검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예. 네. 아까 저희가 언론개혁도 얘기했습니다만 윤미향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언론이 특정인을 어떻게 마녀 사냥하는 것이다 이렇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언론도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워낙 이 사안이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30년간 진행되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인권운동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과도 연결돼 있고 일본과의 문제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공익감사나 또는 관련 부처의 점검 결과를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걸 뭐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감사 등이 진행되니까 그 결과를 좀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20대 국회는 끝나가니까 야당에서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하자는 이야기일 텐데 21대 국회가 열자마자 국정조사 한다 안 한다로 싸우면 또 정쟁으로 그 국민들한테 비춰질까 걱정은 조금 되긴 합니다, 사실은. 예, 뭐 저도 그런 우려가 큽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중한 정치적인 어떤 공방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윤미향 당선인 그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그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약간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이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희들은 뭐 이 사안이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살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현재 당의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